이 절반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반발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야구 배트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두께고 표 채우게 가지고 오게 됐냐면요. 그러면 야구로도 경기 평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위플볼에는 투수가 있어서 마음껏 투구하고, 그리고 이게 PVC로 돼 있고 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이 영상에서는 위플볼이라는 필드형 경쟁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이 위플볼을 체육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고요. 수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중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5개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에서 24명, 운동장은 모래운동장이었고 시기는 6월에서 7월로 매우 더웠습니다. 먼저 위플볼은 저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에서 스네이크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요. 투구를 하는데 공이 진짜 엄청나게 휘는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걸 학교에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위플볼은 잘 휘도록 설계된 가벼운 플라스틱 공으로 진행하는 야구의 변형 게임입니다. 글러브를 사용하지 않고 타구의 범위가 넓지 않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고 공에 맞아서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확률이 적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뒷마당에서 야구를 즐기고 싶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공식 리그도 존재합니다. 제가 왜 위플볼을 학교 체육에 가지고 오게 됐냐면요. 첫 번째로 야구로 경기 평가를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티볼, 플레이트 야구의 필드형 경쟁 스포츠를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계속 해왔는데 티볼이나 플레이트 야구는 한 팀에 9명에서 10명 정도 선수가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거의 학급의 절반 대 절반이 붙게 되니까 이걸 평가로 이 절반 전체를 만점, 이 절반 전체를 보통 이렇게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플볼을 보니까 최소 3명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2대2로 게임을 그냥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 학급을 4명에서 6명 정도로 나눠서 리그전을 진행하면 그 승률로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해도 좋겠다. 그러면 야구로도 경기 평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껏 투구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티볼에는 투수가 아예 없고 플레이트 야구에서도 공을 굴려서 투구를 하죠. 위플볼에는 투수가 있어서 마음껏 투구하고 날아오는 공을 타격하는 재미가 생기게 됩니다. 공간 활용을 한번 보시면 저희 학교 운동장인데요. 이게 저층에서 찍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운동장 절반, 세로로 지금 절반으로 화면을 나누면 위에서는 1학년이 지금 플라잉 디스크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밑에는 1경기장, 2경기장으로 이렇게 두 공간으로 또 나눠서 경기장 2개를 위플볼 경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인이랑 베이스만 설치가 되고 홈런 라인 정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체육관에서 진행해도 무방한 스포츠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보시면 이게 위플볼 공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이 속이 비어 있고 이렇게 세로를 보면 이 절반은 꽉 겉면이 가득 차 있고 이 절반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반발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티볼공처럼 분실되진 않고 내구성이 강해서 밟거나 해서 찌그러져도 금방 살아나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위플볼 배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두께가 야구 배트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두께고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가볍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휘두르기에 아주 좋은 크기와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이 필요한데 이 사진으로 보시면 PVC로 된 파이프를 끼워서 만드는데요. 생각보다 내구성이 많이 약해서 테이프로 막 이렇게 보수해 가면서 사용을 했고요. 이 공, 배트, 스트라이크 존 모두 국내 쇼핑몰에서 검색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팀조끼가 필요하고 바닥에 그리는 라이너, 그리고 훌라후프. 이 훌라후프는 마운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와 홈플레이트가 필요해서 총 7가지 정도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글러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위플볼 규칙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문으로 된 규칙이 쭉 있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고 저희 학교 체육의 장점, 체육교사의 장점, 강점을 살려서 우리 학교 상황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다 변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봤어요. 각 팀은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다. 전원 타격제가 아닌 3아웃제로 진행을 하고 투수는 마음껏 교체해도 되지만 한 명의 타자가 출루되거나 아웃돼야 그때 비로소 교체할 수 있다. 공을 던져서 몸에 맞춰서 아웃시킬 수 있다. 태그아웃, 포스아웃 뿐만이 아니라 공을 던져서도 아웃시킬 수 있다. 단 얼굴이나 머리는 제외다. 투수는 투구 시에 훌라후프 안에
한쪽 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투구를 시작해야 한다. 플라우프가 마운드 역할을 하는 거고 투구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홈런을 구분할 수 있는 펜스가 없기 때문에 공이 홈런 라인을 넘어가면 수비가 양발을 붙인 상태로 공을 잡으면 아웃 처리가 된다. 공을 잡을 때 발이 떨어지면 홈런으로 인정이 된다. 따던 직각 아웃 처리합니다. 포크, 도루, 슬라이딩, 베이스 리드, 번트 없습니다. 데드볼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2루타 적용은 그리고 볼 데드는 교사가 판단합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 심판이 있거든요. 이 정도 규칙을 저희 학교 상황에 맞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변형을 해봤습니다. 평가 계획을 한번 보시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캐치 및 송구, 두 번째는 경기, 세 번째는 동료 평가입니다. 캐치 및 송구는 제가 던져주는 공을 바운드볼을 캐치해서 1루 송구하는 수비의 역할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저희 학교는 24명 정도가 최대거든요. 그러면 6명씩 하면 4개 팀이 나오죠. 풀리그 정도로 해서 승률로 평가를 했습니다. 동료 평가를 통해서 정의적 영역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수업 계획입니다. 저는 최소한 17차시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스테이션 수업, 스포츠 교육 모형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두 번째 차시부터는 경기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전에 캐치볼, 거리를 점점 늘려가면서 했었고 세 번째 차시에서는 캐치볼을 하는데 바운드볼과 플라이볼을 캐치볼을 같이 시켰습니다. 네 번째 차시에서는 타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타격 연습을 진행한 후에 경기를 했고 다섯 번째 차시에서는 투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뒤에 투구 연습을 시키고 경기를 진행을 했고요. 여섯 번째 차시에서는 4개 스테이션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타격, 두 번째 스테이션은 캐치볼, 세 번째 스테이션은 투구 연습, 네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제가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쳐주면 공을 잡아서 송구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7번째 차시에서는 6번째 차시 스테이션 수업을 반복했고 8번째 차시에는 바운드볼 캐치 및 송구 수행평가를 받고 2개 차시 진행했고 그 이후부터는 쭉 경기를 하면서 경기 수행평가를 했고요. 마지막 차시에 동료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은 무슨 역할이죠? 저희 심판입니다. 심판하면서 뭘 하죠? 기록회입니다. 무슨 역할이죠? 관중이요. 관중하면서 뭘 하나요? 구경이요. 구경해요? 상대편을 파악합니다. 상대편을 파악해요? 무슨 역할입니까? 일루수 심판이요. 일루심으로서 뭘 합니까? 여기 세이브 아웃 판단하는 오케이. 무슨 역할입니까? 저요? 저 홈런 판정하는 심판 하나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선 넘어오면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역할이죠? 주심입니다. 뭘 하나요? 삼진 아웃 판정 내려요. 결론입니다. 좋았던 점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투구된 공을 타격하는데 흥미를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로 소수 인원으로 경기를 평가해 볼 수 있었다는 거. 세 번째, 안전사고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고 보였고요. 다섯 번째는 공식 장비가 비싸지 않고 국내 쇼핑몰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학생들이 홈런의 맛을 자주 느낄 수 있었고요. 일곱 번째는 경기장 크기를 비롯한 규칙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을 매번 그려야 되고 베이스 설치, 스트라이크 존 설치 등 수업 운영에 전후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좀 컸어요. 근데 이건 PD형 경쟁 스포츠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구매했던 스트라이크 존의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서 그 안에가 또 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찢어지고 또 PVC 이게 파이프가 빠지고 그래서 계속 보수하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PVC로 돼 있고 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툭툭 쓰러지고 이렇게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구멍을 좀 이렇게 내서 활용하기도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좋은 걸 사거나 아니면 튼튼한 걸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티볼처럼 강한 타격감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티볼은 그나마 좀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트도 좀 무겁고요. 네 번째는 제가 처음에 이 위플볼을 접하게 됐던 그 영상 스네이크볼처럼 그런 급격한 커브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기도 어렵고 수업 안에서 가르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공을 채는 힘이 실릴 수 없을 만큼 공 자체가 가벼워요. 그래서 이 야구나 티볼을 좋아하던 던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깨를 활용해서 막 강하게 던질 때 어깨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이따금 있었습니다. 다음은 티볼하고 플레이트 야구하고 비교해서 좀 보면 제구력이 요구되는 투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티볼이나 플레이트 야구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어느 것이 수업하기에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운드하고 타석 간의 거리를 조절을 해서 투수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건이 된다면 1학년 때 티볼, 2학년 때 플레이트야구, 3학년 때 위플볼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확장의 개념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위플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독 무더운 7월, 8월이었던 것 같고요. 6월 말에도 계속 더워서 학교에 캐노피 텐트를 치고 얼음 아이스박스를 꺼내가지고 얼음 아이들 이렇게 나눠주면서 달래며 평가 진행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티볼 플레이트 야구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는 스포츠였고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어서 보람있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매년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즐겁게 수업하다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